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사랑받고 환영받는 걸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어떤 포스팅을 남겼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 내 환경이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요. 그렇지. 이 사람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 좋은 환경. 저 사람은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쁜 환경. 그래서 사람들을 막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과연 나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인가? 과연 나는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고 있나? 아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좀 뜨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네. 나는 과연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롭지는 않고요. 사람들은 보통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자면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플러스라고 한다면 항상 나랑 같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누면 유쾌해지고 즐거워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좋은 점들을 발견해내주는 사람, 그리고 칭찬해주는 사람, 그리고 가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의 플러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마이너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그리고 불평, 불만, 짜증이 많은 사람, 항상 이야기할 때 툴툴거리는 사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식사 한 번도 대접하지 않는 사람, 커피도 항상 얻어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지내다 보면 자꾸 나한테 마이너스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왔는데 그 사람 번호가 뜬 거예요. 그러면 바로 덥석 받게 되나요? 아니죠. 전화번호를 보고 있다가 망설여요. 이거 받아 말어 하다가 슬며시 전화기를 내려놓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주변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플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그 긍정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플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한 17, 8년 전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돈이 없어서 차도 없고 뚜벅이었거든요. 출퇴근을 이제 항상 그 버스나 택시로 이렇게 했었는데 한날 퇴근을 하면서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 원 플러스 원의 유혹에 못 이겨서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까지 기본 요금 거리인데 택시를 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 마트, 대형마트 앞에 가면 택시들 길게 줄 서 있는데 맨 앞에 택시를 타려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기본 요금 손님이 타는 게. 그래서 잔돈은 받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앞에 서 있는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사님 땡땡 아파트 좀 갈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내내 온 몸으로 불만을 표출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같은 기본 요금 손님을 태우다니, 이런 표현인 거죠. 급브레이크 밟고 핸들 격하게 꺾고 정말 가는 내내 말 한마디 없고 룸미러에서 정말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쏘아보시는지. 결국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기사님께서 잔돈을 저한테 뒤로 훅 내미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덥석 받아서 내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불편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은 장소에서 제가 또 택시를 타게 됐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너무 무거운데. 또 이 원 플러스 원의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무거워진 거란 말이죠. 자, 택시를 타면서 아저씨한테 이제 목적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이 풀리니까 말문이 트이잖아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너무 가까운 데 가죠. 그분 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알면 내리라고요? 보통 제가 질문하면 알면 내려요. 아는 사람이 탔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래요. 그런데 그 기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이고 아니에요. 손님 내려드리고 거기서 장거리 손님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사님 뒷모습에서 막 후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멋지다. 그래서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구나.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걸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기사님은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 기사님은 이미 저라는 기본 요금 손님이 탔어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는 아주 명백하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시계를 뒤로 돌려서 없던 일로 저를 들어다가 차 밖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 희망, 낙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그렇게 친절하신 분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 가는 동안에 이분 오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라도 제가 장거리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사님 좀 소개 좀 시켜줘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두 번째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겠죠. 이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긍정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 아니냐.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가 보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타고나는 거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그 긍정성이라는 걸 한 50% 정도 물려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래? 그럼 난 이미 틀렸네. 50%나 부모님한테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래?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분명 계실 거라는 거죠. 나머지 50%는 그 중에 40%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긍정성이라는 게 강화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는 주변의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내 주변 사람도 속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0%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기사님처럼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되게 짜증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머무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를 자꾸 생각이 안 나면 쥐어짜듯이 계속 쥐어짜듯이 하더라도 꺼내 보셔야 돼요.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거든요. 보통 한 두세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던데요. 그게 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쥐어짜서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좋은 점이 뭔지. 이 사람의 내가 좋지 않았다고 여겼던 점인데 뒤집어 보니 이 점이 되게 좋은 점이네. 이렇게 자꾸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습관의 습자가 익힐 습자거든요. 익힐 습자의 그 한자를 보면 날개 익자에 백백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새가 날기 위해서 둥지에서 날개를 파닥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100번 이상의 날개짓을 하고 떨어져야 어느 날 갑자기 둥지를 탁 박차고 날개를 쫙 폈는데 허공을 쫙 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꾸준하게 반복을 해야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
지금 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걸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날 내 몸에 촥 달라붙는 순간에 내가 편해지고요. 내가 플러스를 많이 갖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나눠줄 것들도 많아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행복해하고 나와 대화 나누는 걸 즐거워하고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습관이 될 때까지 한번 꼭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오늘 내 일상에서 감사했던 걸 꼭 한 가지만이라도 꺼내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